좀 환자분들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많이 대면을 좀 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 병원에 임종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1인실을 좀 개조해 놓은 방이에요. 이게 2인실이나 뭐 6인실 이렇게 다인실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종이 임박해 오면은 이제 임종방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는 거가 청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종이 임박해 오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아유 그래도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없는 특수한 스피커 같은 게 좀 큰 게 있어요. 좀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면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면은 환자분들께서 좀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임종방 회진이 되게 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회진인데 한 번은 갔는데 환자분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이제 혈압도 얼마 안 잡히고 아 이제 한두 시간 못 버티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랬는데 그 옆에서 스피커 음악이 계속 무슨 트로트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땡벌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혹시 이렇게 음악을 꼭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신 이유가 있냐. 네. 그랬더니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 그분이 한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애들 셋을 다 그 대학을 보내고 또 큰딸은 박사도 만들고 이렇게 양말 공장을 평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분인데 네. 나훈아, 송대관 이런 트로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옆에다가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땡벌을. 네,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보니까 저는 그 땡벌 가사가 네.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이 땡벌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뭐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뭐 네. 이러는데 진짜 그분이 오랜 동안 지치신 것 같아. 30년 동안 양말 공장을 하시면서. 뭐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승 가시는 마지막 길이 좀 추우실 수 있겠다. 야.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참을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임종방에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이제 좀 부둥키고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아, 이게 땡벌이라는 노래가 사실 또 네.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네. 예. 네, 근데 진짜 그분은 그러네요. 그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를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 힘들어 하시고 힘들 때 어떤 노래를 잘 들으면 모르죠. 기운나 하시고 네. 이런 거를 잘 잘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주시라 그러면은 뭘 틀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족분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님을 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었던 바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기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혹시 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아, 특히 있어요? 이제 저희가 환자분 보면은 이제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열도 나고 이제는 진짜 하루 이틀 못 버티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회진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태로 며칠씩을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도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계속 안 좋기는 하는데 임종이 지연이 되고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실 문이 이렇게 쪼로로 열리더니
애들이 2명이 오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애기들이었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안 좋았었던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이제 아빠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1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기다렸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애들을 보고서는 떠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셨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좀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 질문은 참 네.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 뵐 때나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요 생각만 해도 되게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제 환자분들 중에서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근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제 느꼈었는데 막상 암에 걸려보고 이제 숨이 차 보니까 숨을 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건지를 몰랐다.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다는 맞아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님이 늘 있어 왔으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나랑 같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하고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떠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보면 아마도 부모님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 같은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갑자기 이제 주름살 같은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시작할 거고 허리가 굉장히 좀 굽어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느껴지기도 시작할 거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삶도 많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뀌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교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 참 그 와닿습니다. 그 당연한 것은 없다. 다리 한쪽만 다쳐도 샤워하거나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막상 내가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워요. 아니 사실 좀 뭐 기억에 남는 그 뭐 환자분이나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결과가 좋으면 좋게 기억이 되고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다 상처죠, 아픔이죠.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진통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급성 간부전이 왔어요. 이제 급성 간부전이라는 건 정상적인 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간이 갑자기 확 다 망가지는 겁니다. 대기를 올렸더니 다행히 한 48시간 정도 만에 기증자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기증자가 예, 예. 간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수술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취 중에 이제 그 뇌파를 검사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0이 됐다는 거예요. 신경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현재 뇌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또 마침 그때 또 적출팀이 적출해가지고 간은 이미 옆에 와 도착을 있는데 했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호자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한테 결국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받으신 분은 이제 그걸로 잘 회복은 하셨는데요. 포기하셨지만 조금만 더 어떻게 빨리 이제 수술이 좀 이루어졌다면. 됐다면 그분도 잘 회복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네. 뭐 찰나의 순간이 사실. 뇌사자 장기 이식의 특징이 항상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씩 계속 늦춰집니다. 저는 막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을 하길 바라거든요. 수시로 뭐 수십 통을 전화를 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1분씩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광주 송정역 측은 의료진의 긴급 요청을 받고 KTX 출발을 2분 늦췄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지아 운 좋게 뇌사자가 생겨서 이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다행히 젊은 사람이라서 그것도 정말 잘 됐고요. 감사합니다. 전 수술밖에 한 게 없어요. 네. 진짜 감사는 그분에게 하세요. 교통사고 환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굉장히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도 있고 또 의료진과 환자, 기증자 사이에도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증이 없이는 이 모든 절차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하는 일이란 건 아주 한정된 역할입니다. 결국은 기증자의 그러한 기증을 위한 숭고한 정신이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결국은 환자분한테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기증자의 뜻이 받으시는 분한테까지 온전하게 잘 전달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